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공고를 보셨을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주요 체크 포인트랑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처럼 공고를 쭉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고에 이제 대표님들 한글 잘 아시니까 쭉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딱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만 체크해드리고, 더 본질적으로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거달기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된 강의나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퀄리티 높게 강의하는 건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주요 체크 포인트. 자, 첫 번째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근데 사업자가 없는 거 외로도 거기 밑에 이제 공고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단순히 어떤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모델은 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디깅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소상공인 안 돼. 아, 나는 어플을 하고, 나는 AI 하고, 난 엄청나게 지금 유명한 어떤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는 아, 나는 소상공인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다른 거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신창업 사업학교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이 안 된다. 즉, 비즈니스 모델, 벤처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형태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안 된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보통 이제 제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있지만은 쉽게 직역하자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돈을 버는 구조를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제가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국밥을 여러분들께 9,000원에 팔았어요. 자,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함정 질문 같죠? 자,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왜죠? 돈을 버는 구조라고 했죠. 국밥을 제가 9,0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맞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심사역들이 얘기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 가치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치는 사실 영어로는 value인데 플레임으로 보자면은 unique value 프로포션입니다. 즉,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을 해야 돼요. 그냥 저희가 사무실의 책상에서 자, 우리끼리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1위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게 이제 밸류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밸류가 차별화가 돼야 되고, 누구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는 가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국밥을 9,000원에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겠다. 그럼 나는 10년 이상의 어떤 장인 정신으로 만든 그 국밥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K푸드 한류를 타고 밀키트, F&B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가치 있는 부분, UBP를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을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 대표님들이 잘하는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들이 주장하는 프로덕트의 가치가 경쟁사들 대비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3C라고 해요. 왜 3C라고 하냐면은 고객, customer, 잘하는 일, company, 경쟁사 우위, competitor. 그래서 크게 이제 이 3C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교집합을 저희가 진하게 만들었을 때, 아, 그거는 이제 분명히 가치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냅다 바로 그냥 한글 워드 켜가지고 사업계획서부터 쓰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백방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지원 규모가 이제 줄었을 때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워드에다가 GPT 돌려가지고 갖다 붙여 놓는 순간 광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 근처에 있는 국밥집을 찾아가 보세요. 과연 이 고객과 잘하는 일, 경쟁사 우위의 어떤 이 3C의 교점을 갖고 있는지.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냥 동네 장사의 어떤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이 그 국밥에 내가 나트륨을 줄이고 어떤 장내 유산균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영양소들을 이제 넣은 그런 밀키트 제품이며, 내가 이제 5년간 그 국밥에 관련된 어떤 레시피라든지,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유명 미슐랭 셰프 출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쟁사 우위로서는 실제 이제 여러 밀키트들이 그런 어떤 영양소 밸런스들을 고려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충분히 프로덕트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시니어들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고객의 니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과연 내가 그러면은 그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경력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관련된 플랫폼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과 너무 똑같은 서비스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3C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과연 내가 가치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줘야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은, 즉 이익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을 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제품으로 재투자를 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고 제품의 라인업을 늘리든 아니면 제품을 더 프리미엄화 시키든 해서 더 이 구조를 선순환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제 저희가 결국은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국밥을 9,000원에 파는 거, 그건 가격표입니다. 수익 모델이 아니라. 자, 그럼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결국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메인. 쉬운 예시로는 내가 그냥 국밥 밀키트를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그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자, 근데 단순히 이제 내가 국밥만 팔다가 잘 팔렸어. 우리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로열티가 강해.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케어푸드의 어떤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계속 찾아. 그러면은 국밥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밀키트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크로스셀링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제로 내가 실제 주문을 매번 하는 게 귀찮아. 구독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월 멤버십 형태로 업셀링, 프리미엄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국밥 외에도 여러 이제 제품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업셀링은 내가 그냥 하나 구매할 때는 10,000원이지만은 구독을 했었을 때 150,000원 내면은 매일마다 이제 그 관련된 랜덤으로 이제 밀키트를 준다라고 하면 150,000원으로 프리미엄화, 업셀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이제 대표님들께서 단순히 어떤 그 장사 형태의 가격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수익 구조를 잡으셔야 되고, 그 전에 먼저 3C 분석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 대상에서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선순환 구조가 있는지, 자, 이 구조가 있으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냥 뭐 F&B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B2C 서비스다. 나는 AI를 뭐 이용을 한 어떤 플랫폼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이 3C 분석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은 어떤 선의 학습 부분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원 규모예요. 자, 지원 규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류를 넣고 그 다음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돈이 딱 나오면 그 돈을 이제 쓰면 됐었어요. 그래서 한 5천만에서 6천만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과정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나서 그 서류 합격자들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평가를 하고, 이 돈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천만 원 이내로 주고 2단계에서 이제 4천만 원을 주는데, 이제 보통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MVP 개발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마켓에 핏을 맞추는 마케팅을 해라 식이에요. 사실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좀 귀찮아졌지만은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실제로 그냥 돈을 받고 5천만 원 그냥 던져줘 버리면은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규모 있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가와 또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규모 있게 쓰겠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근육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유형도 공고를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은 크게 이제 일반 분야가 있고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660명을 뽑고 좀 줄었어요. 자, 특화가 이제 여성,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사내벤처인데, 이제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대표님들 중에 여성 대표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일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성에 넣으셔도 됩니다. 여성은 이제 6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표님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팁인데, 주관기관 소개서들이 이제 공고 밑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주관기관들은 이제 AI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하드웨어에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XR에 집중을 한다든지 등등등 그 특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분야를 지금 타겟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관기관들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고는 한번 쭉 여러 번 정독을 해보시고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서류 넣고 붙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본질을 먼저 채우셔야 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조금 더 디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추가로 지금 마감 기한이 3월 12일까지인데 가능하면은 3일 전에 대표님들이 다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몰아서 해버리면 서버 터지고 잘 오류 생기고 안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쭉 있어요. 물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신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공고를 보시면서 미리 서류들 준비하시고, 왜냐면 서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 서류 작업하시고 그 다음 이제 계획서 작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PSST 강의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거나 또는 이제 그냥 어떤 몇 개의 특수한 어떤 예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님들은 더 막막해지세요. 결국은 다시 또 워드나 한글을 보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본질을 채워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최대한 대표님들께서 어떤 본질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대표님들이 좀 더 자세한 강의들을 듣고 싶다, 그럼 저희 포켓컴퍼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포켓멘토 탭을 누르시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결국은 PSST 사업계획서도 프레임입니다. 대표님 PSST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공고를 안 보신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공고 정독과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자, PSST는 Problem Solution Scale-up Team,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해서 대표님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으면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주관적으로 형평성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PSST에 대한 배점표와 거기에 대한 이제 시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PSST 자체에 대한 이 껍데기에 좀 집중을 한 나머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본질과 PSST에 담아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워드만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죠?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내가 제품을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3C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가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워킹이 되면은 이익을 벌어서 그 이익이 다시 제품으로 환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진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윙 모델이라고 하고, 이 스윙 모델은 크게 메인, 크로스셀링, 업셀링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또는 노션이나 아니면 워드에다가 한번 쭉 써보세요. PSST에 먼저 담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한번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PSST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개념적인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PSF랑 PMF라는 키워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 이 PSF와 PMF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으로 해서 총회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를 관통하는 맥락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SF는 뭐냐면 약자가 Problem Solution Fit이고 PMF는 Product Market Fit입니다. 자, 이거를 좀 분해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바로 고객들의 이제 문제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고객이 배고파야지 내가 이제 음식을 팔 수 있는 거고, 이 고객이 어떤 가치를 원해야지 내가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이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관점, 대표님의 관점에서 너 불편할 것 같아, 너 배고플 것 같아, 너 이거 먹어, 이게 이제 사실 인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 실제로 정말로 그 고객이 필요한지. 근데 여기 이 필요성의 빈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냥 한두 명의 어떤 그 페인 또는 나의 어떤 페인, 그런 개인의 페인이 아니라 정말로 만인의 페인인지, 정말로 이거를 전국 단위, 심지어는 글로벌 단위로 펼쳤을 때도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은 당연히 실현성이 없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독창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지,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이제 인식의 과정이에요. 근데 대표님들은 그냥 시장 분석하고 그냥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거든요. 맨 땅에 헤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포켓멘토 강의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었고, 실제 그냥 예시로 한번 제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야근 많이 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녁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자, 그랬더니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뭐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배달시켜 먹고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계속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그 저녁 구독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도시락 몇 개 정도 어디랑 제휴해서 만들어서 팔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독창성 부분에 있어서는 배민이나 요기요 어플들 있지만은 저녁만을 위한 구독 서비스 어플이나 플랫폼 없는 것 같아요. 독창성이 있을 것 같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계속 리텐션, 리커링 매출이 나는 이제 모델이죠. 구독이다 보니까 그럼 수익성이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강남이나 판교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만 타겟을 해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면은 충분히 확장성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 프로덕트 단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솔루션이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플이나 플랫폼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강남부터 해서 또는 판교부터 해가지고 그 저녁 그냥 그 도시락을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나는 20명한테만 팔려고 했더니 20명이 구매하고 나서 구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소개소개 해주면서 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힌트를 딱 찾고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루션을 우선은 마켓 큰 단위의 이제 핏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타겟한테 핏을 맞춰보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20명, 30명 소규모한테.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앞글자를 따서 PSF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어플부터 만들려고 하고 플랫폼부터 만들려고 하고, 어플을 만들면은 뭔가 그 어플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소규모 단위로 핏을 한번 맞춰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보통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또는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마켓 핏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켓은 사실은 타겟들의 볼륨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강남에 20명한테 팔아봤지만은 그 뒤로는 강남, 판교, 서울, 경기 직장인 밀집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20군데 정도 핫플레이스들한테 우리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넓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 핏을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할 때 이 프로블럼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제 저녁 구독 서비스를 아무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은 돈을 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광탈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과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과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 PSF 과정은 대표님들의 동력으로 직접 해주셔야 되고, 이 DX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플 개발을 해야 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예창패,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PNF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DX 예창을 토대로 해서 어플과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마켓, 더 큰 시장을 이제 PNF를 맞추려고 해. 자, 이때부터가 이제 초창패 도약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MVP, 내가 개발한 어플을 더 고도화하고 거기에 AI 기능을 넣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돈 주면 시작할게 스탠스가 아니라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노력을 좀 적게 했더라도 사업계획 상황에서는 최대한 메이크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PSF, 인식과 동력의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근데 거기에 조금만 내가 지원금을 받아서 DX를 하면은 더 큰 시장에 밸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본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과 PSF, PMF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부분들,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3C 분석과 그리고 메인
업셀링, 크로스셀링 모델에 대해서 과연 내가 지금 큰 구조를 잡았는가, 그리고 좀 더 세분화 들어가서 내가 과연 PSF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하시고,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한번 5천만 원 땡겨보려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좀 쉽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대표님들의 어떤 경험과 지금까지 그런 뭐 맨탕 놀지만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표님들께서 그 사업, 지금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랑 연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레코드들을 최대한 이제 취합을 해서 파편화된 정보값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PSF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우시면은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PSF와 PMF에 대한 용어도 살펴봤으니까 이 PSST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Problem, Solution, 그 다음에 Scale-up, 그 다음에 이제 팀입니다. 자, 저희가 PSF 하면서 Problem, 즉 문제인식인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떨어지고 감점 받는 이유는 그냥 문제점만 구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기 때문이다. 시장 그래프나 이런 것들 뉴스 기사 스크랩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남이 하는 얘기들 그냥 컨트롤 CV 또는 GPT한테 풀어가지고 그냥 쭉쭉 뭐 쓰면은 사실은 아무 느낌이 없는, 영양분이 없는 문제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필요성에 대한 빈도, 실현이 과연 가능한지, 독창성이 있는지,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점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정말 대표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라고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됐는지, 내가 그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견해라든지 또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여기서 또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그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근육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할 거야 에서 과연 실현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표님이 지금 이 지원 사업을 넣기 전에 얼마나 지금까지 했는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들, 즉 보고서처럼 써야지 그 실현성에 대해서 사실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창패를 받기 전에 저녁 구독 서비스 어플을 만들기 전에 내가 정말로 강남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 내가 강남에서 한번 도시락을 몇 개 한번 팔아봤어. 내가 정말 그들한테 멤버십이 나오면 멤버십 구매하겠다라는 화약서를 받았어. 이런 여러 가지 노력치들을 최대한 쓰셔야 됩니다. 그 PSF에 대한 노력치가 사실 비중으로는 70%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앱 개발비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이제 30%. 사실 이게 뭐 7대4 명확하게 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비중을 여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엣지를 더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해 식의 스토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케일업은 성장 전략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뭔가 장밋빛 전략으로 내가 5년 뒤에 몇백억 벌 거야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모델. 수익 모델 익숙하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메인 제품을 얼마에 팔 거예요, 9,000원에 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메인 제품의 9,000원을 왜 9,000원으로 설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셀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업셀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포켓에 이제 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수익 모델 짜는 게 어려우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KPI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KPI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액티브 유저부터 해서 리텐션, 유지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님들이 구글에 또는 유튜브에 스타트업 KPI라고 검색을 해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KPI들을 대표님들이 그냥 프레임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어떤 비즈니스의 KPI가 뭔지를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저녁 구독 서비스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핵심 지표가 될까요? 뭐 그냥 정성적인 어떤 맛있다, 안 좋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리뷰나 또는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KPI는 유지율이겠죠. 만약에 내가 맛이 좋다 또는 편리하다, 싸다 라고 하면은 그 고객들이 한 달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두 달, 석 달 계속 이제 연장을 하겠죠. 마치 넷플릭스처럼. 그래서 유지율이라든지 또는 이탈률이라든지 또는 처음에는 뭐 월에 15만원짜리 구독 상품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더 프리미엄한 어떤 재료들을 쓰고 더 이제
많은 반찬수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15만 원, 20만 원으로 업셀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객단가도 KPI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뭔가 어떤 어려운 용어들을 쓰겠다라기보다는 과연 우리 비즈니스의 KPI, 지표를 뭘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KPI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은 주관사, 심사역들이 이제 좋아하는 매출과 고용이라는 후행지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 좋아지면 당연히 매출이 높아질 거고, 매출이 높아지면은 직원 수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좋아하는 어떤 지표들이 이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금 소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PSF의 과정을 거쳐서 엣지를 더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표님들이 뭐 여기에서는 이제 쭉 뭔가 어플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에서 막 기자재,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 뭐 이런 비용들이 막 높아져 있어. 그냥 누가 봐도 뻔히 뭔가 이제 돈을 슈킹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금 소요 계획에서 뭐 인건비 비중이 어떻다, 외주영업비가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황금 비율도 물론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업을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PSF에서 PF 과정에서 이 엣지를 더하기 위한 자금인지에 대한 그 적합성을 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팀. 대표랑 이제 팀인데, 당연히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고 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90% 이상 CEO를 본다. 자, 근데 그냥 단순히 CEO의 어떤 이력과 CEO의 어떤 학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그걸 마스킹해서 학력과 이력들에 대한 회사명, 학교명들을 가려야 됩니다. 그럼 더 보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연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크게 이제 보통 CEO의 어떤 경험치나 레코드를 세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연구개발자다.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수십 년간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박사 학위를 따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CEO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건 없고 여기에 좀 직장을 다녔거나 또는 내가 거기에 이제 알바 경험이 있어.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 그럼 그 전문 경험도 충분히 레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난 이런 것들도 다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번 느껴봤더니 내가 여행을 해봤더니 여행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내가 실제로 어떤 크로스보더 직구를 해봤더니 이런 불편함이 있어. 내가 이런 어떤 공동구매를 했더니 공동구매 불편함이 있어.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편함을 찾아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페인 찾아서 아이디어성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관찰과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어떤 연구개발자랑 전문 경험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은 다시 뭘 해야 된다? 돌아와서 이 필요성과 실현성과 독장성, 수익성, 확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과 고민을 해야 되고 일단은 뛰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라든지 나는 없어도 될 거야 라는 어떤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고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저녁 구독 서비스다. 근데 나는 F&B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사이트가 없어. 그러면은 어디 F&B 매장에 취직을 하서든 아니면 내가 직접 이제 도시락을 뭐 같이 한번 만들어가지고 팔든 그런 어떤 PSF의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어떤 지원 규모나 경쟁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운이 좋게 이제 뭐 주위에 3년 전, 4년 전에 이런 어떤 본질 채우지 않고 사업계획서 날려가지고 5천만 원 탄 대표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본질 없이 근육 없이 5천만 원을 받아버리고 그 5천만 원 그냥 그대로 이상하게 써버리면은 안 좋은 습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정확하게 내가 설계를 해야 되지. 비즈니스 모델은 3C와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 그리고 PSF와 PMF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SST에다가 담아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강의를 하는데 아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충분히 한번 이 강의들을 계속 복습해 보시고 정독을 해 보시면서 PSST 쓰기 전에 PSST야 뭐 이제 사실은 일주일 전에 써도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이제 만약 이걸 적어 본 다음에 누구한테 좀 전문가한테 한번 첨삭 보완 좀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럼 포켓컴퍼니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저나 또 이제 저희 이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랑 또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비 창업 패키지 강의지만은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강의를 좀 진행을 했고 꼭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번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